자, 살아있는 오후 4시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뉴스 현장을 가장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오늘 이야기더. 저희가 가장 먼저 찾아갈 핫스팟은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 영상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대통령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저 헌법재판소에서 방금 전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 오전,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선고 일자가 잡혔습니다. 자,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방금 들어온 이 속보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24일에 정해졌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일단 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일자가 잡힌 거예요?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안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27일 날 통과됐고요. 지난달 19일에 딱 한 번 변론기일을 갖고 종료된 다음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먼저 나올 것이냐, 한덕수 총리가 먼저 나올 것이냐, 아니면 동시에 나올 것이냐 관심이 컸는데, 일단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는 그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또 가장 큰 관심은요, 탄핵 그 의결할 때 정족수였거든요. 그렇죠. 총리가 아니라 대행인데 그러면은 의석수가 150석이 맞느냐, 200석이 맞느냐, 이것도 이제 처음 가려지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자, 일단 뭐 쟁점 정리를 해주셨어요. 의결 정족수 두고 이거 151석이 맞냐, 200석이 맞냐, 이번에 결과가 나올 텐데, 일단 최진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 요건 미비로 해서 본안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의 없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헌법재판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연구원에서 발부한 헌법재판 실무 요건의 그 제요에 보면은 대행에 대한 탄핵은 본질이 아닌 대행에 대한 요건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결의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국회에서는 150명 이상이 아니고 200명 이상으로 결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0명 이하로 해서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상당히 간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25일 전입니까? 1회 변론기일로 끝났던 것은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죠. 예. 백보양보해서 요건이 그 소송 자체가 적법하다 한다 하더라도 요건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탄핵의 중요인무 존사라고 했는데 그것을 철회해 버렸지 않습니까? 남은 거는 결국 그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은 그걸 가지고 사실은 탄핵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합니다. 정말 각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세요, 야권에서는? 글쎄, 저는 뭐 여전히 다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탄핵 요건으로 전체 의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예. 200명 이상이 동의를 했을 때 탄핵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뭐 이번에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 권한 대행일 뿐이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151명을 의결 정족수로 볼 것인지 200명을 의결 정족수로 볼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어떤 선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선고가 있다면, 예. 다음 주 후반 정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 선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뭐 선고일자를 가늠을 하셨는데, 최진영 변호사, 네. 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일자를 먼저 잡았을까? 어떻게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왜 각하를 예측을 하냐 하면은, 만약에 소송 요건이 아니고 본안에 나가서 이렇게 심리를 하게 되면은 예. 사실상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사실은 상당 부분
겹치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이 어떤 그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인용 여부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예.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일각에서는 그 한덕수 권한 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을 같은 날 선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그런 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 대행을 분리해서 한덕수 권한 대행을 먼저 선고하는 것은 사실 본안보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해서 각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예. 더불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하는 순서는 선입 선출 먼저 접수된 것은 먼저 판단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 선입 선출에서는 접수된 순서도 중요하지만 예. 변론 종결한 순서도 중요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그 사건이 벌써 변론 종결된 지가 26~27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이후에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재판은 종결됐다 보니까 예. 법적인 원칙으로 봤을 때도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변론 종결에 앞섰으니까 그에 대해서 미리 선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인가 하는 그런 비판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 변호사, 네. 사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 여권의 기류가 조금 달라졌잖아요. 대통령이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쪽으로 달라졌는데 지금 먼저 한 총리의 선고가 잡혔다는 것도 여권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런 맥락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민감 정보를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게 두 명이겠죠.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 또 한 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지금 석방된 이후에 보면은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관저 정치다 뭐다 비판을 했었지만 윤 대통령은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그 반면에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헌법 개정 외에는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를 박차고 지금 천막 당사하면서 지금 광화문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오늘 탄핵한다라고 하고 있고 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상목 권한 대행이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최상목 부총리 길 조심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불안한 것이 아닌가, 뭔가 쫓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미루지 말고 빨리 선고하라. 오히려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선 한 가지 바로 잡자면 이재명 대표가 대행이라고 표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는 대행이라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이크 잡고는 최상목 부총리 바로 이 건물 앞에 있네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김진욱 대변인, 자, 뭐 긍정적으로 보신다고는 했지만 일단은 선고 일자만 잡힌 거고 뭐 결과를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의 선고 일자를 먼저 잡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지금 탄핵 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탄핵 심판에 관련되어 한덕수 권한 대행도 이 탄핵에 관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던 날 밤에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당시에 국무총리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예. 여기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국무회의 건도 있고 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일단 먼저 다 하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마무리함으로써 예.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전체적인 탄핵 심리를 마무리 짓겠다 이런 의지가 있을 수도 예.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최진영 변호사님께서는 계속 각하를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볼 때 이제까지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 결과가 나온 것들을 보면 사실은 각하가 된 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인용 아니면 기각에서 결정될 것 같고 예. 그렇다면 그 결과는 발표될 때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조심스럽지만 기각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뭐 한 총리가 다시 복귀하게 되고 이게 뭐 마은혁 재판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더 치열해질 텐데 사실 계속 앞서서도 줄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도 더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일정 부분 부담스러운 상황은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도 제가 예측컨대 기각이 되더라도 아마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일정한 형태의 그 위헌성과 위법성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다투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예.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이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린 바 있지 않습니까? 이 결정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한덕수 권한대행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나온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의 국무회의에서 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충실하게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또 한덕수 총리의 선고일자가 잡히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자는 어떻게 잡히게 되는 건지 이쪽으로 관심이 더 뜨겁게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헌법재판소 앞 상황 하나 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요, 그야말로 난장판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못한 얘기를 한다. 그만하겠습니다. 솔직히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아픕니다. 이게 가까이에서 맞았으면은 괜찮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찐계란인가요?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주시기를 경찰들에게도 당부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백혜령 의원 뭐 손팻말로 급하게 얼굴을 가리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얼굴에 그대로 계란을 맞게 됐어요. 근데 기자회견 전에도 이미 시위대랑 조금 마찰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예. 저 앞쪽에, 그러니까 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그 반대편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지지자들이 그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오물 같은 거, 또 물통 같은 걸 던진다거나 하는 행위가 사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서 현장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네. 경찰들이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계란이 이제 투척되고 예. 그런 부분을 이 백혜련 의원의 얼굴로 바로 이 계란이 날아드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저것이 만약에 계란이 아니고 네. 다른 물체였다면 어떤 상황이 생겼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저게 뭐 다른 돌이라든가 염산이라든가 아니면 더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었다면 백혜련 의원에게 상당히 중한 부상의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저건 단순하게 계란을 던짐으로써 어떤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 폭력을 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미리 오기 전에 좀 더 적극적인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네. 너무나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저 계란을 던진 사람 신병은 좀 확보가 됐나요? 아직까지 완전히 신병이 확보됐다는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앞에 있던 집회 시위자들한테 대해서는 이렇게 해산을 했다라고 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백혜련 의원. 아마 그러다 보니까 범인을 잡아라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 또한 뭐 그 정치적 의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란 같은 경우에는 맞으면 깨지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 집회 시위 자리에서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하는데요. 어쨌든 피해자의 의사가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찾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만 정치적인 어떤 그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좀 예.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맞아 일이 풀리면 어디 가서라도 맞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대인배의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 경찰이
경찰이 어쨌든 맞은편에 있는 시위대들 강제 해산하고 나섰단 말이죠. 그냥 뭐 백혜련 의원 말 같다나 현재 100m 이내에서는 집회 금지는 맞긴 한데 1인 시위는 허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1인 시위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경찰이 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해산을 시키고 하는 것은 형식은 1인 시위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회와 같은 형식을 꾸렸고 더불어서 경찰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꼬집고 어떻게 보면은 해산에 방어하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 이 방패를 잡고 흔드는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1인 시위를 했다고 해서 해산한 것이 아니고 1인 시위를 넘어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지금 해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좀 어지러운 상태에서 있다 하더라도 시위는 시위, 집회는 집회대로의 어떤 원칙을 지키는 그런 어떤 냉정함이 또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전에 나왔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일자, 탄핵심판 선고일자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최진영 변호사.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일자가 잡혔다. 이걸 오늘 발표했다는 거는 8명이 전부 다 뭐 결정문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 총리에 대해서는 결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5개, 형식적으로는 5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딱 사유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12월 3일 날 이 비상계엄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내란이고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 임무를 했다라는 그 점. 또 하나는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던 그 2개입니다. 그런데 어땠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상계엄의 이 내란이란 부분을 철회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형식적으로는 지금 여전히 한두 개 살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위헌인지 여부 그것이 실질적인 이유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로서의 어떤 민주당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그 부분을 넘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넘어야 나중에 이제 실체를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을 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말씀한다고 하면은 성경책에 10계명에 써놨는데 10계명과 달리 판단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맞다 아니다 더 나아가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해도 최상목 권한 대행의 어떻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하지 않았다는 위헌 확인 판결하기 훨씬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서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은 것인지 정말 저는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로 선고일자가 잡힌 거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의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정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건보다 윤 대통령 결정을 먼저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사건이 결정 늘어지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을 했고 이제는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보다 윤 대통령 탄핵을 먼저 해라고 했는데 결국은 한덕수 권한 대행에서 먼저 하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법리 적용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결정이 됐다라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리도 바로 이어서 될 것이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덕수는 한덕수,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이제 시간을 좀 더 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히려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결정될 가능성도 지금은 좀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아까 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도 사실상 거의 이제 합의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이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이제 기일을 잡은 거 선고 기일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들이 다 사실은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그 과정들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들어간 것이다. 근데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구구한 억측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정리의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심리가 끝나고 나면 예. 저는 주 후반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는 충분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뭐 대통령에 대한 평의가 어느 정도 끝났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보신다는 건데 그럼 민주당은 사실 대통령 선거 일자가 안 잡히고 있어서 조금 조바심이 나는 듯한 모양새로 계속 장외 집회를 해왔는데 이걸 멈춥니까 이제? 이제 최종적으로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되면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아직은 오늘 현재까지는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선고 기일만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된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확실하게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지정하면 그때 아마 지금 민주당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시민사회라든가 여러 제/야 5당이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의 연속 회의를 통해서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장외투쟁 여부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 선고기일 잡히기 직전에 계속 민주당에서는 내일부터는 아예 아침 8시 반 또 오후 5시 반 헌재 앞에 가서 예. 기자회견을 한다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 혹시 이 선고기일 지정과 또 다른 변화가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겠어요. 아무튼 그 직전까지는 굉장히 헌재 앞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하겠다. 도보행진은 오늘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근데 어쨌든 물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26일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목요일, 금요일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윤 대통령은 어쨌든 2심 이후에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바로 화요일 날 이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연속해서 이렇게 한 경우가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없었다고 하니까 또 수요일 날 괜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리를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괜히 나를 맞췄다 이런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26일은 피해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뭐 헌법재판소 앞에서 저렇게 뭐 계란 투척 사건이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1인 시위대들까지 뭐 강제 해산에 돌입한 그런 모습들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민주당 싹 다 지금 헌재 광화문 몰려가고 있는데 사실 광화문에서도 줄줄이 지금 천막들이 쳐져 있단 말이죠. 저희가 영상 보여드릴 텐데 자 보면은 광화문에 상당히 저렇게 경복궁 인근을 둘러싸고 천막들이 쳐져 있죠. 사실 근데 저거 대부분 불법 가설물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되고 왜 국민은 안 되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니들이 다 전세 냈냐 이런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불법이 아니고 100% 불법이죠.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오세훈 그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칙대로 대응하겠다. 바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비롯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 대집행을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예고했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바로 앞에서 봤을 때 왼쪽입니다. 만약에 노점상이 저렇게 쭉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거기 가서 우쭈쭈 하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당사가 분명히 있고 대한민국의 제1정당인데 왜 어떻게 천막 당사를 해서 저기다가 바로 대고 거기다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기 바로 앞에 지금 보이는 게 지금 정부 종합청사인데 저기에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있는데 길 조심하라. 이런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다 민주당 천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한테 가서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하기 전에 본인들 스스로 법을 지키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결국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분들이 급하구나. 마음이 뭔가 불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먼저 지키란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동의하세요? 제가 예.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천막들이 다 민주당에서 설치한 게 아닙니다. 저기서 민주당이 설치한 건 딱 2동밖에 없어요. 다른 제 야당의 정당들 또는 시민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러 단체들이 각각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천막을 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물론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엄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바로 옆에 보면 민주당 천막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천막 치고 거기서 농성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같은 잣대로 똑같이 비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 민주당에게만 이 천막에 민주당만 당사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국민의힘은 그러면 당사 없습니까? 똑같은 건데 지금의 이 상황을 천막을 쳤냐 안 쳤냐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냐 안 하냐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 이렇게 거리로 몰려 나와서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누가 만들었습니까? 12.3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상황들 연출됐겠냐 이런 쪽으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농성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이남희 기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앞에 나가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요? 네, 아무리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는 감사하지만 탄핵 심판 결과가 중요하더라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단식을 중단해 주십시오. 헌재 앞에서 그 탄핵을 반대하면서 집회하면서 단식하는 분들한테 이런 입장을요, 의사 출신이죠. 인요한 서명옥 의원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된 후에는 굉장히 입장을 내는 거를 자제해 왔어요. 왜냐하면 헌재를 압박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입장을 거의 내지 않았는데 단식을 멈춰달라 이런 메시지가 오늘 나온 겁니다. 근데 석방 후에 첫 메시지여서 더 주목이 되는 건데 근데 최진영 변호사 사실 야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 좀 직접 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얘기하겠죠. 왜 또 관저 정치하느냐 이럴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날부터 해서 분명히 윤 대통령 관저 정치하면서 본인들 그 친윤들 다 불러가지고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봤는데 어떻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과 관련되는 재판에 대해서 단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올 때부터도 본인을 걱정하고 하면서 단식했는 사람들한테 걱정하고 충분히 이제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단식을 풀라라고 석방되면서도 메시지를 했고 결국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서 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오늘 첫 메시지가 본인의 어떤 거취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 저는 그게 바로 대통령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좀 전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냐. 거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갔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비상대책위원장이 갔습니까? 그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를 비롯해서 줄줄이 최고위원을 야외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하는 걸 어떻게 동렬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법부터 당신부터 지켜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3분의 2면 당론을 정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3분의 2면. 근데 지금 저기 헌재 앞에 가시는 분들 4분의 3의 서명까지 받아가시고 가지 않습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 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 다 당 대표를 출마하셨던 분들입니다. 김기현, 추경호 오늘 이분들도 다 앞에 가셔서 계십니다. 당의 지도부를 역임하셨던 분들이 가 계시는데 그냥 현재 지도부가 아니면 개인 자격입니까? 이거는 하늘의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또 짚어볼 상황이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헌재 앞에서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자, 이렇게 과열이 되고 있는 헌재 앞에서 오늘 돌발 상황이 하나 또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헌재 앞에서 저렇게 파면 촉구 기자회견 하는 동안에 저렇게 슬금슬금 나타난 사람이 바로 전직 경제부총리였고요. 최상목 대행이 바로 후임이었죠. 그리고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보면 지금 민주당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뒤에서 딱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라는 걸 들고 지금 민주당 기자회견 중이에요. 근데 뒤에 아주 엄중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 추경호 의원이 탄핵 각하 지금 팻말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아니 추경호 의원 우리 지금 기자회견하는데 방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아까 오늘 장면들 보고 계십니다. 오히려 추경호 의원은 현장에 있다가 11시에 이제 돌아와서 지금 보면 지금 웃음 짓는 지금 추경호 의원도 보이네요. 근데 끝나고 나서
내가 왜 방해한 거냐? 내가 먼저 8시 10분에 와 있어서 아, 유린 내가 먼저 시위를 왔다.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내 시위를 민주당 의원들이 방해했다 이러면서 지금 누가 먼저냐? 누가 방해한 거냐? 이걸로 공방까지 벌어졌고요. 오늘 추경호 의원한테 붙은 별명이 있어요. 씬스틸러. 아, 그렇군요. 씬 스틸러. 자, 헌재합 상황은 이렇게 충분히 본 것 같고